안녕하세요. 감동보감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하는 목포 종합수산시장. 수많은 시장 상인들과 해산물이 모인 이곳 시장 한복판에 수십 명의 한국인 상인들이 한 외국인 여성과 아이를 둘러싼 채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외국인 여성이 안고 있는 남자아이의 얼굴과 목이 심각하게 부어 있으며 숨쉬기가 불편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시장 상인이 건네준 무언가를 받아들고는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의 도시 서울에서 5살짜리 아들과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33살입니다.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 몇 달은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는데요. 약 3달 전 제가 한국에 오면서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저와 아들 알베르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이탈리아의 한 슈퍼카 회사에 다니던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남자들이 많은 탓에 저와 같은 여자들이 다니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7년 넘게 다녔음에도 승진이 잘 되지 않아 회사를 다니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모든 의욕이 떨어지는 번아웃 증상까지 올 때쯤 저는 아주 우연히도 회사에 있던 한 한국인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 회사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언제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늘 친절해서 회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직원이었어요. 제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힘들어할 때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혹시 무슨 고민 같은 게 있냐면서 상담을 해주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친한 척을 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계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 친구의 배려심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한국인 친구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 친구는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는데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 케이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직장에서도 심각한 번아웃 증상은 물론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과정을 느껴갈 때쯤 저는 쓸 수 있는 휴가를 모두 써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실제로 도착해서 직접 저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해본 한국은 한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목포라는 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해산물을 정말 좋아했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목포 종합수산시장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천국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3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목포 종합수산시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제가 갈 때마다 친절히 반겨주시는 한 한국인 할머님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매번 저를 반겨주신 할머니 4인분께서는 제가 올 때마다 아따 왔는가라면서 그날 제일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회로 썰어서 내어주시고는 했죠. 3년 동안 한국을 5번 이상 방문하면서 여행의 첫 시작이 목포 종합수산시장이었을 만큼 그곳에서 친해진 할머니, 상인분들은 저에게는 이탈리아에 있는 친어머니처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을 만나고 사랑스러운 아들 알베르토를 가지게 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육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죠. 그렇게 알베르토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목포 종합수산시장에 가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꿈은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의 강제 인사 발령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처음 복직하게 된 날, 회사에서 저에게 2달 뒤 곧바로 중국에 있는 지사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의 정상적인 복귀를 꿈꿔오던 저에게 그러한 회사의 통보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차라리 한국 지사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에게 3년 동안은 중국의 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환경이 좋지 못한 중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고민이 들게 만들었어요. 이날 바로 남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았고 결국 남편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중국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면서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5살 아들 알베르토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됐는데
황사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았고 생활의 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주변 환경과 시민의식도 한국인들과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옆집의 중국인 가족은 쓰레기를 집 앞에 아무렇게 버리던 가족이었는데 몇 번이나 저희 집까지 냄새가 퍼진다는 주의를 주어도 그저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를 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모습은 왜 한국이 아닌 중국의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 아들 알베르토도 중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히 중국의 부모들이 알베르토를 볼 때마다 눈 색깔이 다르다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며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알베르토는 중국에 온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한 것은 물론 아들을 받아주는 중국의 보육시설조차 거의 없어서 그저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날이 늘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전원이 중국에 있던 한 오리고기 전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알베르토가 그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온 날부터 턱과 목 부분이 자꾸만 붓는 것은 물론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알베르토를 데리고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아이 몸이 이상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중국의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진료는 받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알베르토의 목은 너무 많이 부어올라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제는 평소에도 숨쉬기가 불편해지며 알베르토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어느 날 중국 여자와 바람이 났다며 더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니 정말 더는 살아갈 힘이 나지 않고 저희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문하게 된 한 중국의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중국인이 아닌 한 외국인 간호사가 알베르토의 기도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니 중국 병원에 희망을 품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며 이곳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그 말에 문득 한국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탈리아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중국에서 훨씬 가깝고 또 예전에 많이 가봤던 한국과 그곳에서 친해진 한국인 할머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곧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목포 종합수산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자주 방문했던 한 할머니의 가게에 도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알베르토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아따, 또 왔는가? 라면서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짧은 안부를 묻던 찰나 갑자기 할머님께서 알베르토의 볼과 목을 유심히 보시며 이거 구충제 먹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 수십 년간 해 기생충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증상을 많이 보셨다면서 어린이용 구충제를 줄 테니 일단 그걸 먹고 시장 근처에 자신이 아는 병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함께 가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인 시장 상인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시장 근처의 한 작은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얼른 진료를 봐달라면서 진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의사분이 나오시더니 알베르토의 얼굴을 보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생충에 의한 톡소포자충, 임파선염으로 보인다면서 제대로 조리되지 않거나 오염된 물로 요리된 음식을 먹고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 없이 간단한 약 처방과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는 매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은 날 아들의 상태는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목과 턱에 있던 큰 혹 같은 것도 곧바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고 알베르토가 숨쉬기 편한 것을 보니 할머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알베르토의 병은 많이 나아지게 되었고 다행히 한국 지사의 자리가 있어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종종 저는 휴가를 내고 알베르토와 함께 목포 종합수산시장에 방문해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회를 먹고는 하죠. 중국에 있었던 시간과 중국에서 아팠던 알베르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타지에서 아이가 아파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모두 치료가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크리스티나와 알베르토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외국인 분들의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채널에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보감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